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3월 23일이고요. 영어로는 2015년 2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기묘월 신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신유, 술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 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 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얼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양은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주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주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십중팔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다?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낸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력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신금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금이 될 것이고요. 보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옥과 같다라고 했고요.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 안경 같은 것들 다 신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철금으로서 강철, 무쇠,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석을 갖다가 가공해서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각종의 장신구 등등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 용도가 생긴다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만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지를 만들겠다고 탄광촌 가서 금광에서 금광석을 캐서 그 순수 금을 얻어서 여러분들 반지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반지는 금방 가서 사시잖아요. 그죠? 뭐 다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 주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시사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신금을 닦을 수 있는, 도세 주옥할 수 있는 공력이 없고요. 임수라야지만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신금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왕하다, 당연히 임수를 능히 취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금일간이 신약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인월, 오늘처럼 묘월 또는 4월, 5월, 뭐 진술중미월 등등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일간이 매우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신금을 갖다가 도와줘야 됩니다.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일간은 인성인 토를 얻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 아니라, 묘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죠. 목의 제왕지이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여기가
절퇴지가 됩니다. 매우 신금 입장에서는 신약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데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왕금결이 되죠. 여러분들 반지, 그 귀한 반지를 갖다가 나무에다 대고 막 문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금반지가 닳아서 없어지죠. 그거와 같습니다. 목왕금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나무에다가 여러분 반지를 갖다가 부벼서 다 닳아 없애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묘월은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견겁제, 금이 없어서 일간 신금을 도와줄 때는 천간으로는 기토라야지만 돼요. 무토는 건토이고 왕토이기 때문에 무토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매금. 그래서 이거는 신금이 정인이지만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기토로서 신금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일 좋은 건 묘월에 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 금 등이 있어서 일간 신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또 천간으로도 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 금은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할 때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을 쓰는 것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같은 금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능히 임수를 대동해서 신금을 역시나 도세 좋게 주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묘월의 신금이 약할 때 금을 보게 되면 약한 신금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나를 도와주는 비견 또는 겁재는 또 역할을 두 가지를 도와줘.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 목을 억제하는 역할, 수를 생하는 역할.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비견겁제로 봤을 때 그 비견겁제는 보다 일신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견겁제, 나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요, 나의 동기 동창이 될 것이고, 회사에서는 나의 같은 동료 등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일간이 약할 때는 나의 형제자매들, 동기동창들한테 도움을 많이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묘월에 신금은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을 돕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중화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시고요. 두 번째로 어떤 월령이냐를 보시고요.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형충해합 생극재화라고도 하죠.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틀을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구분할 때 한 가지로 딱 떨어지게 말하면,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될 것이고요, 중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을 말할까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라고도 하고요, 이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바로 왕세를 본다. 이때 또 필요한 것이 포태법이라고 하는 12운성을 또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세를 보는 것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중에 일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로 보면은 임금과 같은 것이 일간인데, 일간이 세력이 있어야지만 사주를 장악하고 사주를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사주를 끌고 가지 못하고
못하고 그 힘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세를 봤을 때 일간이 약하면은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고,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재성, 관성, 식상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도와줘야 되고, 일간이 왕하면 억제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를 억부용신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 8글자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해서 한열은 즉 한난조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열을 보는 것이 바로 조후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신에는 5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억부용신과 조후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음금. 그 다음에 월지의 저 원령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금과 목의 관계는 금극목의 관계죠. 일간인 신금인 내가 월지에 있는 묘목을 극한다. 내가, 주체가 내가 되겠죠.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대표적으로 재물로 볼 수가 있겠고,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인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면성실성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왕하고 일간도 왕하다, 왕, 제왕이 된다라고 하면 일간이 왕에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으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고, 현모양처를 얻을 수 있겠고, 인기도 얻을 수 있겠다. 적당량의 유흥오락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왕하다, 신약, 제왕한 사주 구조가 되면 이제 반대가 되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하면 재물이 끄달림을 받게 된다라고 보니,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면 재물이 아니라 빚을 질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현처가 아니라 악처를 만날 수도 있고, 근면성실하지 못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근면성실하지 못하고 보다 게으르다 보니 빚을 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관문이 왔을 때 관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하면 관제구설 송사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일간이 힘이 있어서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성 다시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는 발을 정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예측 가능한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 같은 개념, 월급 같은 개념, 내가 하루 일당 일하면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정확, 정직, 꼼꼼한 개념의 재물이라고 봤을 때, 편제라고 하는 개념은 일확천금 같은 개념이죠.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재물을 말합니다. 로또 당첨금, 주식 또는 코인 같은 개념의 것 또는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땅값이 예상외로 폭등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의 재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정제가 좋다, 나는 편제가 좋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정제가 좋으냐 편제가 좋으냐 하는 것도 결국 어디에 귀착이 된다?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제가 좋을 수도 있고 편제가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사주 전체적인 국세에 따라서 정제가 또는 편제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개념, 발을 정자를 썼죠.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합니다. 양 대 음의 관계 또는 음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말하죠. 어저께 경금이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이거는 정제라고 했고요. 오늘은 음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됐죠. 또는 음 대 음이 아니더라도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도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됩니다. 편제, 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경금과 마찬가지로
묘월은 뭐예요?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금은 여기가 절지 태지가 되죠. 그래서 금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신 약한데 제왕한 뉘앙스가 있다 또는 제다 신 약한 뉘앙스가 있다. 완전 굳어진 건 아닙니다. 타간지로 인성 또는 비변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울 수 있다면 다시 신앙지향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재성이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제다 신약 또는 신약 제왕한 사주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돕는 것을 필요로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뭐 인성인 토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토로서 일간 신금을 생해 주려고 하면 신금이 뭐가 될 수 있죠? 오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금이 더럽혀질 수가 있겠고, 무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금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보석 같은 개념인 신금 입장에서는 토가 일간 금을 생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같은 금이 있어서 돕는 것이 필요하다서 왕목을 갖다가 같은 비견겁제가 있으면 같이 감당할 수가 있겠죠. 형제자매가 나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견 또는 인성을 얻어서 일간 신금이 왕해진 후에는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 가능하면은 신금이 반짝반짝하게 광채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묘월의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묘월은 아까 말했던 목이 왕한 그런 계절임에 반해서 수는 묘월에 엮이는 뭐가 되죠? 사지가 되죠. 그래서 수도 약하다. 그래서 인성이 토로서 일간을 돕는 것보다는 금으로서 일간을 돕는다라고 하면, 금은 나를 돕기도 하고요, 수를 용신인 수를 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억제시켜 주기도 하기 때문에 비견겁 제가 있으면 일신삼익이죠. 일신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금이 지지로 신유금, 신금 또는 유금 등의 뿌리를 얻어서 튼튼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수가 많아져서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면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개념도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 천간에 투출되어 있고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묘중에 있는 본기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만 있었다라고 봤을 때 하고, 또 묘중에 있는 을목에 투출되는 경우, 목의 세력을 봤을 때는 당연히 묘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두세 배 정도 더 힘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일간 신금은 상대적으로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신금 태어났을 때 편제격에 을목 투출되게 되면 당연히 제다 신약의 일간이 약해서 왕성한 재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일지 보게 되면 묘목을 또 얻었습니다. 제다 신약이 더욱더 커져 있고요. 반드시 일간 신금을 도울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연지 보게 되면 사화를 보았습니다. 사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정관이죠. 물론 이 사화 안에는 지장간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 사의 통근 뿌리는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관성 안에 있는 경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통근된다 하더라도 그 힘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기토라고 하는 편인이 이렇게 사에 뿌리를 둔 기토가 투출해서 신금을 생해주고자 하지만 왕한 재성에 의해서 극제를 당하기 때문에 이 기토는 신금을 생하기 어렵다. 재성이 나의 용신, 나를 생해줄 수 있는 기토 인성을 극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탐재파인 또는 탐재괴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재성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일간 신금이 극신약한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자수를 얻은 것은 사주 전체가 좀 건조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수를 얻은 것은 사주를 갖다가 좀 윤택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얻게 되면 좋을 수 있겠지만 일간신금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수를 보게 되면은 약한 신금을 더욱더 설기에서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거고, 삼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 신금을 도와야 되는데, 시간에 뭐가 있습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무토의 특성은 뭡니까? 고황토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는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생금이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무토는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토와 정관에 투출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 없겠고, 그 다음에 무술시 또한 여기는 술에도 통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더욱더 강한 토이고, 사주 원국이 아까 무자신 그래도 자수라도 하나 있었지만 사주 원국에 수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좋지 못한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비축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세지는다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 그래도 습토인 축토를 봐서 일간 신금이 축에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기토가 신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토는 을목의 극제를 받았지만 여기에 있는 기토는 그래도 신금을 어느 정도 생할 수 있는 여력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인시 또는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으로 비견겁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비견겁제, 얘는 이제 겁제고 얘는 비견이 되겠는데, 금은 목을 억제할 수 있는 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죠. 물론 사중에 있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된 거이지만 역시나 너무 목이 왕하다 보니까 경금이 오히려 금을 억제하는 힘이 부족하다, 오히려 목왕 금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금운으로 가서 일간이 좀 생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는 습토인 진토를 얻었습니다. 물론 축토는 신금이 통근할 수 있지만 진토는 신금이 통근할 수가 없겠고, 그래도 진에 뿌리를 든 임수가 투출해서 요 신금을 갖다 도세주하는 것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사시는 천간의 시간에 이렇게 식신인 개수가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개수가 뿌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사에 뿌리를 두겠죠. 신금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이 아니고서 사에 뿌리를 두는 것은 역시나 관성 안에 불 속에 발을 담그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갑옷이 의미시도 사주에 수도 없고 일간도 너무 약한 것이 단점이 될 것이고요. 그래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생신, 그래도 병신시 정유시인데, 정유시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을 좋게 볼 수가 없겠고,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금을 얻는 경우에는 일간 신금이 통근할 수 있고, 신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할 수 있는 터전은 무기는 마련하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진짜 좋은 생시를 얻기가 좀 어려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라고 하면 병신시 아니면 기축시 둘 중, 또는 좀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임진시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것들은 한 번씩 한번 사주 구성을 한번 연구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